네,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한 후에도 순방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쟁점들을 깊이 있게 짚어보면서 이번 순방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랜만에 방송에서 뵙는 것 같은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먼저 근황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아시다시피 제가 21대 총선에 무소속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무소속에 오래 있었고 또 복당한 다음에는 대통령 선거,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서 뛰었고요. 지금은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예. 또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자면 정상 간의 만남도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일본 그리고 미국 정상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짧았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그 현장을 좀 감안하면 어쩔 수 없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좀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정상회담이 짧았다 근데 솔직히 이번 정상회담이라는 게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유엔 총회에서 네. 이루어졌거든요. 예. 유엔 총회에서 이번에 정상들이 180여 개국에서 왔습니다. 네. 180여 개국에서 왔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 문제가 있거든요. 허리케인 문제. 그래서 정작 뉴욕 총회에 온 경우는 22일입니다. 22일 동안에 바이든 대통령의 180여 개국 정상 중에 만난 정상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정상회담을 한 나라는 필리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최근에 취임했죠. 거기랑 정상회담을 했고요. 네. 예. 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거기도 최근에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사람하고 정상회담을 했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환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3차례. 다른 기시다 후미오 또 이 마크롱 총리 거기도 그 정도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180여 개국의 다자 외교 무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대화를 한 사람은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 짧았다, 48초다 이런 거는 하나의 정치적 공세다. 이 만남의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용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여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순방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순방 과정에 나타난 논란이라는 게 조문 취소 논란이 있었고 정상회담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조문 취소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통령은 정말로 조문을 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 영국 대사 콜린 크룩스가 대단히 고맙다, 감동받았다라고 했고요. 또 다음 주 9월 28일 날 영국의 외교부 장관 제임스 클레벌리가 사의를 표명하러 옵니다. 그렇게 조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문 참사다. 조문을 못했다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대통령이 영국에 도착한 게 제가 시간을 보니까 9월 18일 오후 3시 23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그냥 경호 차량에 탄 것뿐이고요. 왕실 의전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장례식 이후에 조문록 작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나라 정상들 그랬습니다. EU의 폰덴 라이어 집행위원장, 또 파키스탄 총리, 또 이집트 총리, 또 모나코 국왕, 예를 들어서 이 여러 그리스 대통령, 오스트리아 대통령, 그 나라들도 다 그렇게 대통령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국가 원수들도. 그럼 거기도 조문 참사냐? 그게 외교 참사냐?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조문 참사 아닌데 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조문 참사라고 그러고 외교 참사라고 하느냐? 정말로 이 외교를 아직까지도 국내 정치의 정쟁의 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외교 참사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대통령이 3차례 환담을 바이든하고 했어요. 거기서 IRA, 한미 통화 스와프 문제, 대북 확장 억제료 그거 얘기했습니다. 또 일본하고 기시다 후미오하고 또 비공식 회담을 했습니다. 거기서 할 내용 했습니다. 그런데 몇 초 만났느니 회담의 격식이 어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 자체가 사사건건 이 외교를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제는 이 외교 행위에 있어서 이 여야가 좀 더 이 협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쟁을 좀 지향하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자. 그래서 제가 그 모라토리엄 대통령의 외교 행위에 있어서는 정쟁을 지향하자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정쟁을 지향하자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전해지는 발언 중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걸 두고도 일단 처음에 전해졌을 땐 바이든이라고 했다가 다시금 대통령실이 날리면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를 두고 민주당은 사과 요구까지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유감 표명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게 사실 이 어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네. 이 대통령의 사적 대화를 몰래 카메라를 가지고 도청하고 녹취를 해서 만약에 거기서 외교에 관한 문제, 국익에 관한 문제, 또 대통령의 실수가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오히려 최소화시키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그것을 오히려 부풀리고 또 왜곡을 했어요. 바이든이 날리문을 바이든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왜곡을 하고 침소 봉대했습니다. 이게 정말로 국익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이게 한미동맹을 결국은 이간시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대형 외교 참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언론이.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CBS, 팍스뉴스 다 나왔어요. 국무성에도 알고 백악관에도 알고. 결국 이게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까?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을 이간시키는 거다. 이제 언론도 국익을 생각하고 진영 중심의 논리를 벗어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당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 보십시오. 지난 1월 달에 진짜 정식 기자회견에서 욕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해프닝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정쟁을 지향했으면 좋겠다. 국익을 생각하자. 그 국익과 국격이라는 게 단지 대통령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야당에도 있고 언론에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한미 정상 간의 만남에서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48초간 만났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48초간 만났다고 했는데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하고 3차례 만났습니다. 48초 만났다는 것은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난 게 48초였지.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만난 것은 이미 찰스 3세 국왕 리셉션에서도 만났고 또 그 이후에 바이든 주최 리셉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양국 대통령 간에 예를 들어서 IRA, Inflation Reduction Act, 소위 말해서 인플레 감축법이라든지 한미 통화 수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북 확장 억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틀의 핵심 의제를 가지고 실무진하고 서로 논의가 돼 왔던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고 또 협의를 지시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의 총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 내용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용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과의 만남 과정에서 우리가 그토록 얘기해왔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논의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2차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어떤 점으로 후속 조치를 좀 해야 된다고 저희가 인플레이션 리덕션 그 액트라는 거, 인플레 감축법 때문에 사실 그 한국산 전기차 예를 들면 현대 또 기아차가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수치를 찾아봤어요. 자동차 협회하고 수치를 찾아보니까 앞으로 3년 동안 55만 대, 27조 5천억의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서도 빨리 이 인플레 감축법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무부 시행령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단은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은 한미동맹 재건 차원에서 이 문제가 풀릴 거라고 보고요. 일단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하느냐. 지난 9월 1일 날 정기국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정기국회에서 일단 우리가 여야 그 결의안을 채택했어요. IRA 법안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촉구하는 이런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법안이 있으면은 과거 광우병 뭐 그때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일단은 이런 식의 법안이 없고 초당적 의원 외교를 통해서 미국의 하원, 미국의 상원하고 초당적 의원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회가 나서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도 해보면 예, 예. 한일 정상회담은 형식이 논란이 됐습니다. 예. 일본이 결례를 범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성급한 발표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형식의 논란을 얘기하는데요. 형식의 논란은 저는 한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은 왜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찾아가는 저자석 형식을 택했느냐. 이런 비난을 하는데 이거 야당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한일 관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이 현재 민주당 야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어떻게든 한일 관계 정상의 의지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후미오가 자꾸 빼니까 결국 가는 장소를 볼 때 어디냐? 기시다 후미오가 CTBT라고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라고 해가지고 포괄적 핵시험 금지 조약의 회의를 그 건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간 겁니다. 그만큼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의지를 표명한 거고요. 또 하나 문제는 왜 이 간담회로 하느냐, 간담회.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 야당은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한일 관계 이렇게 만든 장본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예. 그 간담회 비공식 회담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김태호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번에 흔쾌히 동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이렇게 된 거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 된 원인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김태호 국가안보실장 흔쾌히 동의했다라는 그 말에 기시다 정부가 어떠한 한국 정부로부터 해결책, 선결책 제시 없이 흔쾌히 동의했다라고 하니까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거든요. 수세에 몰리는 상황 하에서 정상회담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비공식 간담회, 비공식 회의 이런 식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국내 정치적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일본 외무상이 또 1시간 가까이 얘기를 나눴었기 때문에 그때 좀 이런 한일 간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분위기는 감지를 했죠. 네. 그러나 일본도 한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그 기시다 후미오 이 총리가 일본을 동경을 떠날 때 한국어 통역관을 데려갔습니다. 한국어 통역관을 데려갔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갔는데 결국 그 기시다 후미오 이 총리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지지율이 29%밖에 안 됩니다. 30%는 안 되고 지금 어떤 이 자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아베 이 전 총리의 국상 문제 또 자민당이 이 세계 평화 통일 이 가정연합 소위 말해서 통일교와의 커넥션 문제 가지고 기시다 후미오가 사과까지 한 마당이거든요. 국내 정치하고 너무 몰려 있습니다. 너무 몰려 있는 상황 하에서 우리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제의를 한 게 뭐냐면은 이제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 강제징용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자 하니까 우리 일본 기업 돈 못 낸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정상회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자민당 안에 있는 분위기보다도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의지는 훨씬 더 크고 확고하다. 이런 걸 느꼈던 정상 비공식 회담이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기시다 후미오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예. 어찌됐든 이번 순방을 두고 예. 여야의 갈등은 점점 더 좀 복잡해지는 모습인 것 같은데 뭐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갈등을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보시는지요? 이런 갈등을 푸는 거는 우리가 적어도 어떤 외교, 대통령의 외교 행위에 있어서는 좀 더 통 크게 정치를 하자. 우리가 보통 그런 말을 합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네, 그렇죠. 그런데 외교도 여야가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장면. 정말로 우리가 하는 얘기를 몸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미국의 존 뮬러 박사라는 사람이 Rally Around the Flag,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국기 주변에 모이는 효과라고 합니다. 이 대통령이 외교 행위를 할 때나 국가 위기 시에는 전부 다 국론이 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통령의 외교 행위를 할 때 서로 참 박수 쳐주고, 그렇죠? 격려하고 그런 야당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과정에서 여러 얘기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